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요새 주변의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올해 시장이 오랫동안 좋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비관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반도체 산업도 이제 끝인 것 같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산업이 끝물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지수들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가 최저점 하락은 마이너스 18%, 현재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최저점을 마이너스 29%를 찍었었고 현재는 마이너스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저점을 마이너스 27%를 찍었었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21%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렇게 7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만 했었다가 지난주에는 드디어 8주 만에 상승장으로 반전이 됐던 한 주였고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과 함께 지금을 바닥으로 보고 적극적인 매수를 주장하는 세력과 아직도 여러가지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반도체 ETF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이 관심도 많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편입 종목들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과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 ETF로는 XOXQ, XOXX, SMH ETF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ETF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ETF로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 중에서 역시나 더 마음이 가는 ETF를 통해 투자를 하시면 되고 성과는 어느 ETF를 선택을 해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ETF 편입 종목 중에서 현재 탑 10의 기업들만 가져왔고요. 보시다시피 겹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TSMC나 엔비디아 그리고 ASML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한 기업들에게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의 경우에는 평균 PER이 25배 정도 되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24%를 보이고 있죠. 반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도 상위 기업들의 평균 PER은 살짝 더 높은 28배를 보이고 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에 정리를 했던 미국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보다는 확실히 우량주 기업들이 고점 대비 하락률도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주가가 항상 비쌌기 때문에 그런지 평균 PER은 여전히 10배 이상이 비싼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평균 PER이 현재 25배인 반면에 미국 테크 탑10 ETF는 36배나 되고 있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거품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많이들 하락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돌아보면 현재 주가는 2021년의 초반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1년 하고도 반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아쉽게도 작년인 2021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로 반납을 한 상태라는 건데요. 아직 올해가 반년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도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주 훌륭한 장점이 되겠죠. 미래의 모든 주요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는 필수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과 수요에 대해서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와 같이 역시 언제나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수를 통한 투자와 함께 앞으로 당분간 4차 산업
산업을 이끌어갈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그런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10년, 20년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까지 기대해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시장이 올해처럼 힘들더라도 조정장과 상승장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은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성과로 본다면 그동안 아주 훌륭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4차 산업의 발전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해내고 있는 투자자가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10년 전에도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0년 이상은커녕 1년도 안 되는 8.6개월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심해졌죠. 동학개미 운동도 일어나고 수많은 좋은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메시지를 던져줬지만 실상은 주식의 보유 기간은 훨씬 더 짧아진 3개월 정도로 나타났고요. 주식 회전율은 3배 이상 높아졌죠.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계기로 해서 성숙한 투자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손해를 보기 전에 깨닫는다면 좋겠지만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비투를 진행하다가 손해를 극심하게 보고 있고요. 힘들게 벌었던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면서 한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는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부자가 돼서 은퇴를 하고 싶은 욕심에 몰빵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투자가 아닌 도박을 일삼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저는 적어도 제 실제 주변의 지인 중에서는 저를 제외한다면 단 3명만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수량을 모아 나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쉽게도 전부 다 쉽게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타 투자자들만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스스로가 깨닫지 않는 이상은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나 저와 함께 뜻이 맞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오래 가져가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가 문제인 거죠. 그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적립식 장기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해보고 싶고요. 이제서야 우리나라도 투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숙한 투자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해보고 싶고요. 항상 자신만의 확실하고 확고한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항상 좋은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투자가 말로만 쉽지 절대로 쉬운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이 장기 투자를 흔들 텐데요. 마음 단단하게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 역시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